최근 한국 정치의 중심에는 또다시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서울 정치 무대만이 아니라 워싱턴까지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재명이 사실상 트럼프의 통제 아래 놓여 있다는 분석까지 제기합니다. 특히 관세 발언을 둘러싼 그의 급격한 태도 변화는 충격을 안겼습니다. 반대에서 동조로 독립적 전략가에서 누군가의 각본을 읽는 배우처럼 보이기까지 이 모습은 대중에게 강한 의문을 던집니다. 상황을 더욱 폭발적으로 만든 것은 바로 테러 편지 사건입니다. 출처조차 불분명한 한 통의 편지가 공개되면서 그 안에 담긴 위협적 어휘와 과격한 문장은 순식간에 이재명을 둘러싼 이미지를 뒤흔들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진실일지라도 그 자체로 강력한 심리적 폭탄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여기에 더 씌워진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진성호. 한국 현대사를 충격에 빠뜨린 폭탄 테러 학살 사건의 주범. 지금 이재명과 진성호가 직접 연결된 것은 아니지만 언론과 여론은 교묘히 이 두 그림자를 겹치고 있습니다. 테러 편지는 마치 과거의 폭발을 연상시키며 이재명을 정치적 시한폭탄처럼 보이게 만드는 도구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의 피해 정치극처럼 다가옵니다. 트럼프는 연출가, 이재명은 무대 위의 배우, 그리고 한국 국민은 그 연극을 지켜보는 관객. 과연 진실은 어디에 있는가? 테러 편지는 단순한 선동일 뿐인가? 아니면 다가올 폭풍의 전조인가? 지금 한국 정치는 답을 내놓기보다 점점 더 짙은 안개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내뱉은 관세 관련 발언은 단순한 경제정책 논의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관찰자들은 그 안에서 트럼프의 손길을 읽어냅니다. 트럼프는 이미 미국 내에서 관세를 무기화하여 세계 경제 질서를 흔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재명이 거의 같은 어휘를 사용하며 발언을 이어가자 정치권은 곧바로 의문을 던졌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가? 아니면 워싱턴에서 전해진 대본을 따라 읽고 있는가? 이런 흐름은 우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트럼프가 다시금 정치적 무대 복귀를 노리는 이 시점에서 한국 정치 지도자가 그의 언어를 차용한다는 것은 단순한 공감대가 아니라 종속적 위치를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보수 언론은 이재명은 이미 트럼프의 교본을 들고 있다고까지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2막 테러 편지, 공포의 연극, 갑작스레 등장한 테러 편지는 한국 사회를 순식간에 충격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봉투 속에는 단순한 위협 문장만이 아니라 암호화된 듯한 표현과 불길한 은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언론은 즉각 이를 대서특필하며 이재명이 마치 극단적 세력과 연결된 인물처럼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편지의 출처는 불명확하고 실제 행동으로 이어진 증거는 없었지만 대중의 감정은 이미 자극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편지를 폭발 직전의 뇌관처럼 받아들였고 정치적 불신은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제3막 진성호의 망령. 이때 등장한 이름 바로 진성호. 과거 한국을 공포에 몰아넣은 폭탄 테러의 범인. 언론은 교묘히 이재명과 그 이름을 엮었습니다. 직접적 연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프레임은 이미 짜였습니다. 이재명을 둘러싼 이미지는 순식간에 잠재적 테러리스트 혹은 정치적 폭발물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교가 아니라 의도적 연상작용입니다. 과거의 피비린내 나는 사건을 끌어와 현재의 정치인 위에 더 씌움으로써 대중의 불안을 증폭시키는 방식. 이재명은 지금 정치적 경쟁을 넘어 심리적 전쟁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습니다. 이재명을 둘러싼 논란은 곧바로 한국 내부의 권력 균열로 이어졌습니다. 여당은 외세의 꼭두각시라는 비판을 서슴지 않았고 보수 언론은 그의 발언 하나하나를 트럼프와 연결지으며 대중의 불안을 부추겼습니다. 반대로 민주당 내부에서는 방어 논리가 분열을 드러냈습니다. 일부는 이재명이 국제 외교 전략을 펼친 것이라며 두둔했지만 다른 일부는 그의 발언이 지나치게 위험하다며 거리를 두려했습니다. 결국 그는 단순한 당대표가 아니라 당 자체를 갈라놓는 인물로 재조명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테러 편지 논란은 민주당 내 긴장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만약 이 편지가 누군가의 정치적 기획이라면 그것은 곧 이재명을 고립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내부 분열과 외부 공격이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 이것은 한국 정치사에서 종종 나타난 권력 붕괴 전조이기도 합니다. 제어막 국제사회의 시선, 워싱턴뿐만 아니라 도쿄와 베이징도 이번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은 한국의 야당 지도자가 미국의 트럼프와 유사한 언어를 쓰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향후 한일 관계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중국은 상대적으로 조심스러웠지만 관영 매체를 통해 한국 정치가 외세에 종속된다면 자주권은 흔들린다는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이재명의 발언과 테러 편지 사건은 이제 단순히 한국 내부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 지정학의 불안정성과도 연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한반도 정치를 흔들고 그 여파가 태평양을 건너 도쿄와 베이징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육막, 대중의 심리, 불안과 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심리입니다. 한국 사회는 이미 정치적 갈등으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을 둘러싼 이번 스캔들은 국민에게 또 다른 불안의 파도를 몰고 왔습니다. 정치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진성호의 폭탄 테러라는 역사적 상처가 다시 소환되면서 많은 국민은 과거의 공포와 현재의 불안이 겹쳐지는 이중의 압박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재명 개인의 위상은 물론이고 한국 민주주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춰보면 이재명은 지금 단순히 한 정치인의 위기를 넘어 국가적 혼돈의 상징으로 서 있습니다. 트럼프의 그림자 아래에서 흘러나온 듯한 발언, 정체불명의 테러 편지, 그리고 진성호라는 피비린내 나는 이름까지 모든 요소가 한 점으로 수렴하며 그를 둘러싼 서사를 폭풍전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문제는 진실이 무엇인지 아무도 명확히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정말로 트럼프와 연결되어 있는가? 테러 편지는 실제 위협인가? 아니면 누군가 기획한 심리전인가? 진성호의 망령은 단순한 언론의 장난인가? 아니면 정치적 암살 시나리오의 리허설인가? 지금 한국 정치는 답을 내놓기보다 더 많은 질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 질문은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불안과 공포 그리고 분노로 번져나갑니다. 국민은 관객이 아니라 이 정치극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이렇게 남습니다. 이재명은 스스로를 구할 수 있는가? 아니면 그는 이미 트럼프의 각본 속 피할 수 없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어버린 것인가? 정치의 무대 위에 울려 퍼지는 이 질문은 답이 나오기 전까지 한국 사회 전체를 흔들고 있습니다.